본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0분 향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이렇게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둘러싼 치열한 외교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외교전쟁,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셨습니다.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윤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 김정은 일부 권력 이양, 김여정이 위임 통치. 지난주에 크게 관심을 모았던 뉴스 제목인데요. 네. 이 위임 통치라는 용어가 상당히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네네. 북한에서의 이 위임 통치 이게 나왔던 게 이제 국정원이 이걸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그렇습니다. 뉴스가 나왔던 건데 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예, 지난주에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 이제 국정원 보고가 있었고요. 네. 이제 국정원 보고 끝나고 나서 이제 여야 간사들 그리고 이제 위원들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이 이제 국정원의 보고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 좀 전달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김여정에게 이제 위임 통치가 이제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이 위임 통치라는 게 이제 북한에서 직접 쓰고 있는 말은 아니고 네.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다. 원래 그 위임 통치란 말이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쓴 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위임 통치를 통해서 이제 국정에서 쓴 말입니다만 그걸 통해서 전권을 김여정이나 다른 그 주요 그 인사들에게 넘겼다. 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여러 분야, 대남, 대미, 경제 분야, 군사 분야 등등의 분야에 있어서 그 책임과 권한을 김여정 부부장 그리고 몇몇 다른 사람들에게 좀 주고 이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알아서 이 분야를 좀 관리를 해라라는 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좀 만기칠남형으로 모든 것을 이제 본인이 결정하고 보고받고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었는데 그거를 권한을 좀 이제 이양을 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명을 받아서 뜻을 받들어서 좀 책임을 지고 해당 분야를 좀 챙길 수 있도록 권한을 좀 분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다 했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거보다는 이 정도 수준은 당신한테 줄 테니 이 분야만큼은 당신이 적당한 선에서 처리해도 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에게 전권을 줬다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네.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여전히 이제 보고하고 중요한 그 지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일이 다 물어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정도의 이제 권한과 책임을 이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극단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판단력이 흐려진다거나 아니면 뭘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그 쫓기듯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상국가 수준까지 가고 일정 정도의 권력 장악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난 이 정도까지는 좀 권한을 좀 내려줘도 좋을 것 같은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극단적이지만 어떤 쪽인가요 그러면? 후자겠네요. 두 가지 다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권한을 예를 들어서 분산시켰다가 그것이 자신의 권력 자체를 만약에 송두리째 그 뒤엎는 그런 결과가 조금이라도 예상이 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그 권력은 여전히 상당히 이제 공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그런 권력의 위임 내지는 이양이
자신의 권력 자체에 대한 그 도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그 권력 위임은 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북한의 체제 특성이 사실은 최고 지도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제를 과연 이것이 흔드는 것이냐, 지금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위임 통치라는 게 뭐 그런 것 같지는 일단 않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대해서 국정원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9년간 통치를 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는데 이것도 줄이는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이 스트레스라는 표현 때문에 네. 지난번에 있었던 그 건강 이상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다시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 전에 우리 이 프로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관련해서도 얘기를 그때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아직 뭐 젊은 나이기 때문에 당장 무슨 뭐 유고설이 나온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뭐 체중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흡연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태를 보게 되면 네. 지금의 연령대에서 봐서는 조금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좀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한 뭐 업무라든지 뭐 스트레스 이런 것도 좀 줄일 필요는 사실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그 스트레스가 9년 동안 통치를 통해서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가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있는 자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일단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네. 대외적인 환경도 그렇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뭐 말하자면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나라를 좀 만들고 싶고 또 네. 대외적으로도 뭐 군사 강국을 또 만들고 싶고 뭐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표방했던 건데요. 뭐 다들 난관에 사실상 부딪혀 있고 물론 핵 개발 뭐 미사일 개발 문제는 여전히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뭐 다른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난관에 봉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적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외교전쟁 가톨릭대 국제학부 마상현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우리나라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합의가 나왔는데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나라 방한하는데 합의가 방한하기로 예.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만 이 정도라 그러면 연내 방한 예상해도 되겠죠? 일단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뭐 안정되는 듯 하다가 또 좀 재발돼 있고 뭐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조기 방한한다라고 합의는 했지만 네. 연내라고 사실 못 박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악화가 된다면 또는 안정세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조금 또 연기가 될 가능성도 좀 있어서 좀 유동적이라는 생각은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또 더군다나 이제 어떤 정도가 이제 안정적이냐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좀 이게 판단의 기준이 뭔지가 좀 사실 좀 확실치는 않아서요. 네. 일일 뭐 발생자 수, 확진자 수를 따질 건지 아니면 뭐 등등 뭘 가지고 이제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도 좀 주관적인 영역에 지금 속해 있는 것 같아서 시진핑 주석이 과연 연내에 올 것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외교적으로 첫 방문지 이게 뭐 일본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와 이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보다는 한국을 첫 방문지로 선택했다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작년에 이제 G20 회의가 이제 일본의 오사카에서 이제 6월달에 열렸거든요. 예. 그때 이제 아베 일본 총리가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단독 면담을 하면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벚꽃이 피는 무렵에 한번 뭐 국빈 방문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고 시 주석이 이제 그것을 흔쾌히 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금년 올해 한 뭐 벚꽃이 일본에 피는 한 4월 경에 그 시 주석이 일본을 방한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예상이 있었고요. 네. 뭐 그 일본을 방문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한국을 올 수 있겠다. 이제 방일 이후에 이제 방한까지도 이제 그 전망이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계획이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 코로나 사태가 이제 금년도 들어가지고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되면서 그 계획이 이제 일단 무산이 됐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일본하고 이제 중국하고 관계도 사실 좀 애매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이제 의욕적으로 개선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 또 그 중국도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또 적극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대립이 상당히 이제 격화되는 가운데 있고 일본은 그 상황에서 이제 아주 뭐 적극적으로 아주 뭐 드러내고 이 미국의 그 입장을 표명하고 그러니까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또 미국을 돕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 본다면은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그 네. 상황에서 이제 그 시 주석이 이제 일본에 가겠다라는 그 계획은 거의 이제 없어지는 것 같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속에서 지금 한국을 방한하겠다라는 그런 일단의 합의가 뭐 그 시기를 지금 못 박은 건 아닙니다만 일단의 합의가 이제 나온 겁니다. 네. 방한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은 이 시진핑 주석 방한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상당히 좀 우려하는 눈으로 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일본도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미국에 가서 하고 또 미국 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국 경사론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은 결국은 이제 중국 편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미국 내에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뭐 아직 방한이 완전히 결정된 것도 아니고 시기도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양제츠가 한국에 온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그 중국 경사론이 다시 한번 유포가 될 그런 뭐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그 한국과의 그 외교 관계를 잘 아는 뭐 전문가 그룹이나 쪽에서는 이런 중국 경사론이 뭐 이렇게 완전히 그 사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입장이라는 게 꼭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좀 더 이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뭔가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정적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공항에서 차를 마신 뒤에 갑자기 중태에 빠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에게 정적으로 있거나 반대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투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족살 뭐 설이라든가 사망하는 일이 꽤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번 그 나발리도 그렇습니다만 2015년에 네. 보리스 nem초프라는 이제 야권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제 뭐 총기 테러를 당해서 이제 암살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그 뒤에 이제 올해에 이 나발리가 그 홍차를 공항에서 마신 다음에 갑자기 이제 그 중태에 빠져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어서 독살로 이제 사실상 이제 그 뭐 아직 뭐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네.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야권 지도자 특히 이제 유명한 그 지명도가 높은 야권 지도자들이 5년의 텀을 두고 지금 암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상당히 이제 국제적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지금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2000년부터 그 권좌에 올라 있는데요. 네. 그 중간에 한번 2008년에서 12년 사이에 이제 총리를 잠깐 했죠. 네. 그렇게 했던 것은 이제 러시아의 이제 헌법상 3연임이 이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022년에 다시 이제 그 대통령으로 복귀를 해서 6년씩의 이제 임기를 해서 2024년이면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요. 네. 그 다음에는 헌법에 따르면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개헌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개헌 움직임과 그 이번 독살이 좀 연결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외교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뭐 관계가 또 악화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번 사건은 러시아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정에 속하는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또 2006년도에 영국에서 그 전직 그 소련의 러시아의 이제 KGB 요원들이 이제 독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영국과 그 러시아 관계가 굉장히 악화된 지금까지도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러시아의 그 정치 체제 문제, 특히 이제 그 전체주의적인 그 독재의 문제가 그 상당히 그 국제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인식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교전쟁 바돌리트 국제학부 마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